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과연 무엇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한번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사스 2002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요. 그리고 메르스 2015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을 정말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분명히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이 꽤 강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명에 한 4명 정도를 전파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0% 가까운 정도의 사망률이 있었고. 근데 이제 사스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증상이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증상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유행이 이제 소실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없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력은 지역사회 전파력은 크지가 않았고 병원 내 전파력은 한 명에 한 3-4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에서 40% 정도가 사망을 했었고요. 근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도 다행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로 이제 전파를 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일부 지금 사우디 지역만 조금 이제 풍토병 같이 남아서 있는데 지금 거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지역사회는 한 사스와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에 한 3-4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낮아서 한 1% 미만 정도 낮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사스, 메르스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증상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 방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전파를 하고 다니고 방역 당국에서도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니까 찾아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스나 메르스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왜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세균은 이제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는 생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생물체의 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본인의 이제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안에 유전자 구조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DNA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자가 2가닥으로 돼 있고 크기도 크고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닥이 하나입니다. 유전자 가닥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DNA 바이러스는 크기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잘 생기지도 않고 신종이 잘 생기지도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닥으로 돼 있고 이제 여러 돌연 변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동물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환경에서 서로 유전자 교환도 잘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에게는 원래 오지 않아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형태로